권성동 의원이 문자 사건으로 이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대통령이 비대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권성동 대통령 격려 메시지라고, 권성동 대표 격려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진수식에 같이 권성동 의원과 탑승해서 진수식에 다들 온 걸로 돼 있고요. 대우조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을 격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심해졌고, 더 강렬해졌고, 그것이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박지원이나 김어준이나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되자 또 신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언제 윤석열한테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 당에 들어올 때 윤석열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못살게 굴지 않았냐. 선거 때 대통령 후보 윤석열을 그렇게 못살게 굴지 않았냐. 들어와서도 사사건건 윤석열 대표에 대해서 발목 붙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안 됐으면 좋겠다는 듯이 행동하지 않았느냐. 또 심지어는 물론 한참 전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는 뭐 지구를 떠나겠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폄하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철규 대표가 얘기하고, 또 이준석이는 뭐 이제 윤핵관 중에서 덜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더 유명해지려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지금 뭐 이런 거를 쓰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이철규라는 사람은 다시 내가 나는 너 같은 관심 종자가 아니다. 어딜 나한테 이런 잘못된 표현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김진태 지사죠. 김진태 지사는 사실 컷오프 당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김진태를 도와줘서 김진태 지사를 만나러 이준석 당대표가 왔을 때 뭐 홍삼을 선물로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김진태도 급기야는 이준석 편으로 알고 있는데, 편을 들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급기야는 이제는 좀 냉각기를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배현진이라는 분이 최고위원을 또 사퇴했네요.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에게 이제는 비대위에 가자는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 또 이제 최고위원들이 뭐 7명 중에 4명이 남나 3명이 남나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비대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비대위 맞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비대위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당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이 당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도대체 언제 정상화가 된다는 거냐, 언제 당이 안정적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같이 가는 그런 당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뭐 우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그런 나라들이 뭐 당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 비대위에서 뭘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뻑하면 비대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발 비대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비대위가 필요 없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필요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항상 정상적인 상황보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더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 뭔가 좀 국민과 어그러져 있는 상황을 잘 말하자면 만들어내고 소통해내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것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비대위로, 비상 상황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하자면 이 보통
노멀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익스트림한 방법으로,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 수준에 맞먹는 비상대책이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다수당이 아닙니다. 저쪽이 180석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국민들 지지가 80%가 돼도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막강하게 뒷받침을 해줘도 될까 말까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뭐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국회에서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따라 외로운 전투를 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면 국민의힘이 뒤에서 뭔가 받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 비상대책위원회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비상대책위의 버금가는 당 혁신 프로그램과 당이 새롭게 당을 새롭게 널리 인재를 구하고 더 많은 그 국민들에게 관심을 얻어낼 수 있는 인물들을 모집해서 모여서 우리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정책과 대통령의 생각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옳다. 비상대책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혁신과 개혁과 혁명적 수준의 당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권성동이 뭐 대통령 만나서 화해하고 배현진이 최고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이거는 그냥 뭔가 이렇게 껌에서 덕지 뭔가 사태를 해결하고 임시 방편적인 사태 해결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냥 once for all, 뭐 정말 말하자면 일본의 명치 유신과 버금가는 이 유신적인 상황, 완전히 뭔가 혁파하고 혁신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는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심정으로 당을 재정비하고 당의 새로운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정당, 온 국민을 포함하는 정당, 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 당대표 그 말실력, 이른바 이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그럴까요? 하는 실력, 그리고 이 나름대로 정치 탤런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들 가지고는 연전연패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이 들고, 연전연패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대선까지 또 놓치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는 보수에게 우리 국민들이 뭔가를 기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유심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보수가 최고로 승할 때다 이거.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이 무슨 역할을 못하는 상황, 이거는 우리 드디어 우리 야당이 이제 이른바 이 혁신 세력, 진보 세력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다시는 보수가 준동 못하도록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막 그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꿈꾸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정말 튼튼한 대한민국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확고한 기초를 놓는 그런 구상을, 비대위 수준이 아닌 그런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이 국민적 지지가 다시 돌아오고 윤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만 양병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